감사합니다. 이틀째 또 이렇게 뵙게 돼서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이 강시시니까 예, 감사해요. 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것은 목사님들께서 더 해석을 더 잘해 주실 텐데 저는 이것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 우리의 삶으로 옮길 겁니다.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날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공동 감격의 예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삶에서 있는 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알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 사명을 디자인하는데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사명이 혹시 무엇입니까? 본인에게.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서로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에는 본인이 본인에게 질문하시면서 나는 어떠한가라고 질문하면서 답을 본인에게 물어보고 본인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걸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굽는 김석봉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는 출근.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길이 이렇게 소풍 가는 날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네, 오늘 오실 때 막 소풍 가는 기분이었죠.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여기 올 때마다 소풍 가는 거 좋아요. 특히 오늘 또 유난히 과해 보이네요. 좀 말이 많았죠. 과장돼 보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출근길이 소풍 가는 날처럼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너무 버거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겠죠. 저는 14살부터 일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딱 들어갔더니 제 이름도 사라졌어요. 이름을 안 불러. 근데 뭘로 부른가 봤더니 야 쫄다고 야 시다 이리 와. 근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공구들이 뭐냐면 모든 정비소의 기구들은 그때 당시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 한국에서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네, 유튜브에 이걸 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서두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자 이렇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출근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빨리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밤잠을 설친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오늘은 사명 디자인입니다. 사명 디자인인데 내일은 비전 디자인을 좀 나눌 거예요. 오늘은 사명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사명.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해 다 되시죠? 예. 어제는 저희가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다이돌핀이 나올 때가 두 가지 때문에 나온다. 하나는 감탄사가 나올 때 다이돌핀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감동받을 때 나오는데, 얘가 진통제 4000배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인다. 이야기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맞죠? 예, 이해가 되시면 아 하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함께 하는 거예요. 시작. 네, 맞습니다. 이때 감탄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 진통제 4000배다 보니까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다 죽여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나누겠는데요. 저희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소리내서 한번 행동 액션을 취하시면 100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준비 끓이면 아침이지만 얍 한번 하시고 시작하면은 사명을 디자인하지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100배 효과가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예, 전체 준비.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이 기회를 놓치셔가지고 한 개 기회 드릴게요. 예, 전체 준비. 시작. 예. 자,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사명을 어떻게 지금 디자인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다르게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룰 것이냐, 아니 평생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길거리 토스트 스낵카를 할 때 제가 4장의 비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비전을 썼고,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비전을 썼고, 세 번째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썼고, 네 번째는 국가에 대한 비전을 썼어요. 그것도 어느 빌딩에서 한 게 아니고 길에서 토스트 판매하면서 이걸 쓴 겁니다. 이걸 써놓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길거리 지금 토스트 팔기도 바쁜데 이걸 써놓고 자기 비전이래요.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길거리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문합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뭐 하다 망했느냐? 망한 사람이 오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됐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모자를 눌러 씁니다. 얼굴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어요. 일주일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전문용어로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이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봤더니 아내 만나서 그때 야간 검정고시를 해요. 그리고 아내 만나서 공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아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이미 대학교 졸업했고 유치원 교사였고, 저는 14살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공돌이입니다. 용접을 잘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30가지가 넘어요. 아내 도움으로 야간 공부를 했고 야간 신학교 목회학과까지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육 전도사였어요. 교육 전도사 때 교회에서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가 스낵카를 끌고 나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애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연년생으로 두 번째 애가 태어나요. 머스마였어요. 6년 후에 셋째 애가 태어납니다. 왕자였어요. 아내는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니까 어린이집 교사로 갔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상가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을 해서 그때 처음 시작되는 놀이방이 아이들을 잘 본다는 소문 때문에 대기자까지 생겨요. 그때 저는 밖에 나가서 토스트를 굽기 시작하는데 왜 구웠느냐? 졸업을 딱 하니까 아내가 통장을 하나 딱 가져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 총 재산이야. 이제 당신 너무너무 힘든 공부 마쳤는데 이제 당신이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고 그러고 통장을 주는 거예요. 아내가 참 대단했습니다. 저를 공부시켰어요. 아이들을 케어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200만 원을 모아놨어요. 200만 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제가 명지대 앞에 살았는데 명지대 정문은 보증금만 1억, 안 보인 대로 끝으로 가면 3천만 원, 뒷골목으로 넘어가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저는 200만 원. 그때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나? 벼룩시장을 뒤지다가 찾아낸 게 폐차 직전에 있는 스낵카 23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나간 모습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아이들 좋아하니 교육 전도사니 집에 가서 아내 도와서 먹고 살면 되겠네, 둘 다.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콧노래 부르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아이들이 자야 되거나 놀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보여요. 갑자기 서늘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뭐지? 그리고 급하게 아내를 불러서 여쭤보니 아내가 그래요. 2주 전부터 이 아이들 갈 곳을 다 찾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 보냈대요. 제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왜 그랬어요?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이 이제 벌잖아. 제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저는 밤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날 밤 과제 2개를 풀어요. 길거리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쪽팔린 게 무슨 대수냐? 쪽팔 거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길이지만 토스트 분야에 진짜 프로가 한번 돼보자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남대문 시장 가서 의상을 받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이 복장이 호텔 조리사 복장인지 몰랐어요. 이걸 입고 나가니까 하나같이 질문이 바뀌었어요. 반가워요. 어느 호텔에서 근무하셨어요? 호텔 주방장이 나온 줄 알아요. 이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려놨던 적어놨던 비전을 소리내서 제가 2번씩 읽었던 것,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토스트 업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업계 해봤자요, 전국의 모든 토스트는 길에서만 먹었습니다. 이때
계란 토스트만 있었는데 지혜를 구하면서 만들어낸 게 햄치즈가 개발됩니다. 네, 한국의 토스트가 제 손에서 햄치즈가 만들어졌어요. 처음 한국의 작품입니다. 찾아오셨어요, 한 분이. 특허 내자고. 특허 냈으면 제가 오늘 여기 있을까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 온 국민이 먹어야 된다. 그때 이런 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곳곳에 만들어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도 매장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 이름을 걸고 첫 번째로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고객님들이 길에서만 드셨는데 이제 매장에서 드신 거예요. 이것도 첫 작품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길거리 만만치 않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국에서 미팅을 하던 작가님이 저를 기준으로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장면만 볼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저씨 뭐냐고? 왜 그러세요? 뭐냐고? 뭐냐고? 아니 누가 여기서 판 깔라고 그랬어? 어? 뒤져보려고? 아니 그게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허락이라고 그랬어. 허리가 아니고 허락? 돌아불겠구만. 이런 개 시베네 허스키 개털 뜯어먹는 소리라고 잡아했네요. 형씨, 내가 며칠 전에 큰 집서 나와갖고 여기다 딱 장사를 하려고 침을 딱 뱉어놨어요. 침 자국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 써리야 되겠냐고? 아저씨 이거 제 전 재산입니다. 저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 다 죽는다고요. 아, 나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구만. 치우라고. 야, 그냥 확 깬다. 아 죄송해요. 진정해 깜다운 진정해. 저 사고 치면 안 돼. 힘들어. 아야 놀래 그랬잖아. 형씨, 그러면은 잘 있어 좀 내. 우리 진짜 꼴차이 갖고 하려니까. 돈이요? 응. 아,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요. 저 이거 전상 탈탈 털어가지고 겨우 차린 겁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저 진짜 없습니다. 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예? 맞아. 진짜 돈이 없어요. 맞아. 응.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이렇게 있는 잠깐만. 돈이 없어요. 우리가 혼 좀 내주고 이 시나리오가 쫙 이렇게 돼야 있어. 아유 망치야, 이 형씨 반죽 좀 해갖고 나한테 줘봐. 갖다 씹어 먹어보려니까. 한 번 봐주세요. 아 그냥. 아니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 험악한 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깡패가 와요. 깡패가 안 오는 날은 누가 오냐면 신고받고 단속반이 와서 끌어갑니다. 세 번째 오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저희 신상명세에서 다 적어가면 그 다음날 법원 직결로 넘어가서 벌금을 30만 원 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구류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됐어요. 어떻게 구울까가 아니라 오늘 또 누가 올까? 이게 안절부절했어요. 제가 꿈 하나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셔서 매장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 주세요 했는데 한국에 처음으로 매장으로 들어갔던 일들이 생생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7가지는 뭘까요? 칭찬할 수 있을 때 즉시 하는 겁니다. 맞죠? 오늘 아침에 오시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들 하세요. 그런데 남성보다 여성들은 더 대단하세요. 저는 15분에서 20분이면 옷 입고 나옵니다. 샤워까지 다 끝나고. 그런데 여성분들은 1시간 넘게 더 일찍 일어나시죠. 왜냐하면 메이크업도 하시고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들 하세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옆에 분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수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친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한다. 네 번째는요, 과정을 칭찬한다.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칭찬하되 개인적으로는 뭐하냐? 피드백할 때 내 방에 와서 혹은 그 방에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근 2개 주고 칭찬거리 2개 주고 피드백해야 먹힌다. 그냥 하면 안 먹힌다. 듣는 것 같은데 뒤에 호박씩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여섯 번째는요? 네. 일곱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러실 겁니다. 예. 현재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현재 사명. 다들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 겁니다. 저는 이 장소에 나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전에 불평하고 불만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감사. 일과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더 역효과가 나요. 그런데 다 묻어두고 오늘 감사했던 것 5가지만 정리해보자. 그리고 노트에 써봤어요.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기적을 맛봤어요. 제 마음이 싹 달라져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장소가 감사의 장소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걸었냐면 길거리지만 노점이지만 감동 드리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감동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바꿨던 게 의상을 바꾼 겁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왜? 동정심 받고 싶어서. 근데 동정 절대 안 합니다. 프로답게 가야만이 인정해주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 뭐였냐면 아무리 싸고 맛있어도 위생청결이 문제가 되면 못 드시겠다. 제일 좋은 것만 씁니다. 그리고 탁월하게 쓰되 오늘 쓰고 남은 건 무조건 내일 안 쓴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팔고 남은 건 다 버렸습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구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갔어요. 애들이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내일도 가져야지. 갖다 줬더니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안 가져갔습니다. 요청할 때만 가져갔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핵심이었어요. 서비스 감동 어떻게 줄 거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보고 서비스를 느끼고 안 느끼고가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는 1,000원짜리가 전부였어요. 토스트가. 제가 만들어서 2,000원까지 올렸어요. 1,000원짜리 드시면서 10만 원, 100만 원 드신 것처럼 행사한 분이 가끔 계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은 뻣뻣하죠? 말은 거세지요? 저를 거의 반 죽여놔요. 1,000원짜리 드시고. 이분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러실까 봤더니 부부싸움 하시고 지신 것 같아. 화풀이 저한테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붙어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이분만 왔다 가면 하루 종일 다 망치는 것 같아. 웃음이 사라졌어요. 어떡할까? 이분은 서비스 원하는 거고 나는 서비스 주는 사람이에요. 부딪힐 수 없어요. 왜? 전화 한 통 하면 저 쫓겨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침마다 웃는 연습을 하자. 왜? 고객을 위해서. 그리고 세안을 하고 거울 보고 5분씩 웃어요. 우연히 8개 내놓고 이렇게
우엔일을 내놓아야 웃는 것 같아요. 우엔일을 내놓지 않으면 웃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인상 쓰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서비스 한번 시작할까요? 우엔일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안 웃다가 웃으니까 여기가 막 쥐가 나요. 그런데 3주 딱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제 웃음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기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아무 데나 찍어도 다 잘 나온대. 왜? 웃고 있으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미소 띈 얼굴로 되니까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매일 똑같이 왔던 그분, 저 속 다 뒤집어 놨던 그분이 어느 날 들으면서 저한테 미소 뜬 얼굴 하면서 칭찬해요. 왜 그렇죠? 매일같이 괴로웠던 그분이 바뀐 거예요. 테스트했던 겁니다. 그분은 옆에 건물 15층 건물주였어요. 이분이 광고합니다. 1층부터 모든 업체들을 다니면서 아침 못 드신 분 여기 가봐요. 여기 대박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줄이 없던 줄이 갑자기 줄이 생겨. 매일 품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아침 6시에 오픈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판매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줄이 서지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 손이 빨라집니다. 엄청 빨라져요. 그런데 11시까지인데 9시 반에 끝나. 왜? 품절이야. 어느 날은 10시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커피를 공짜로 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품절이야. 계속. 왜? 예측 불허. 너무 많이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님들이 꾀를 내셨어요. 이걸 먹으려면 30분 땡겨서 출근하자. 어느 분은 1시간 땡기셔. 이거 드시겠다고. 제 사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 여기에 10분이 드시는데 밖에 40명 서 있는 걸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십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저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무조건 여기다 기록합니다. 기록해놓고 기록한 나머지 저는 어떤 저한테 약속하냐면 기록한 거 일주일 안에 해결하자. 일주일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 것도 아니고 고객에게 서비스 못 간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하나하나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만만치 않아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IMF 터지기 직전이어서 다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웃고 나갔고 최대한 이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굽는 동안에 이분들 칭찬 하나씩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 어디에 포인트 주셨는지, 넥타이인지 머리인지 안경인지 넥타이인지 귀걸이인지 목걸이인지 포인트 찾아서 그 포인트 칭찬해드립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걸려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여기를 광고합니다. 야, 가봐, 대박이야. 왜 그랬죠? 칭찬 먹었어. 이분들은 단골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칭찬 속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단골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칭찬할 게 너무 많지요. 많은데 하나만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기회 드릴게요. 네, 서로에게. 네. 예. 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3분의 1이 외국인이에요. 이분들이 왔는데 손짓 발짓해야 판매가 됩니다. 왜? 그 나라 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서울, 저는 어디서 일했냐면요, 서울시청 뒤쪽에 코롱 앞에서 했습니다. 중심가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토스트 드시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평가할 때, 야, 서울은 세계화 국제라고 했는데 토스트 먹었는데, 야, 아직 멀었어. 저는 서울 먹칠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들의 말로 해주자.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냐면 일어, 영어, 중국어 해야 돼요. 어떡하지? 책을 사다가 한 국가당 20문장씩 만들어요. 그리고 머리에다 담는데 한 달 만에 다 들어와요. 옳군 이거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제일 많이 왔고요, 중국이 조금 들어왔고요, 유럽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60문장만 기억했다가 들어오시면 오하요고자이마스, 이라사이마세, 이 정도 되면 일본은 난리 납니다. 아주 유럽인들, 이분들이 오면 의뢰의 팁 문화라 팁을 줍니다. 10,000원 내놓고 1,000원 드시고 9,000원 팁. 괜찮죠? 근데 어느 미국 부부는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자마자 막 저 키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등치도 이렇게 크시고 카메라 다 맸어요. 굿모닝, 이제 서로 이제 소통 되잖아요. 그러시면서 vegetable no sauce too, 오케이? 알아들은 거잖아요. 야채 소스 빼고 2개. 그래가지고 이제 굽는데, 구우면서 그랬어. 소스 빼면 맛이 없는데 왜 소스를 빼라고 그러지? 드시면서 딜리셔스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드시고 나서 그 나머지 팁 주고 가시다가 다시 오셔. 왠지 몰랐어요. 흰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팁이래. 아까 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주는 거래. 가다가 우리 둘이 상의했으니까 받으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래가지고 아니 왜요 그랬어요. 제가 왜요? 한국에 나와서 매해마다 서울에 와서 일주일 묵었다 가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길에서 이렇게 서비스 받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상의했으니까 받으라. 받았지요. 너무 감사하게 좋은 일에 썼습니다. 여기가 만만치 않아요. 10분이 드시면 급하니까 쩝쩝 소리밖에 안 들려. 그래서 서비스로 음악을 틀어놔요. 또 한 가지는 두루마리입니다. 이거 풀다가 깨끗이 못 드실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티슈로 바꿉니다. 돈 받은 손으로 계산해 드리니까 막 야단을 쳐요. 손도 안 닦고 준다고. 손 닦았더니 왜 손 닦고도 늦게 주냐. 그래서 셀프 계산기로 바꾼 겁니다. 하나하나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 고객님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매일 밤잠을 설쳐 빨리 나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간도 맞춰놨지만 아내가 여보 제발 잠 좀 자고 가. 근데 안 피곤한 거 있죠. 지금 소풍 오신 것처럼 오시다 보니까 전혀 안 피곤하시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더 있지만 시간이 돼서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너무 좋지만 아껴둘게요. 그리고 내일은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